정혜원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젓가락이 들려 있었지만 무엇을 하려던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냄비 안에서 된장국이 은근하게 끓고 있었다. 가을비 냄새와 함께 고소한 된장향이 좁은 아파트 부엌에 가득했다. 서울의 10월은 날카롭게 서늘했고 그녀의 마음도 그 계절만큼이나 바삭하게 말라 있었다. 서진호와의 결혼 생활은 20해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부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남자였다. 두 아이가 모두 집을 떠난 뒤 집안은 더 넓어졌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남편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반듯한 사람이었으나 그 반듯함이 이제는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정혜원은 더 이상 아내라기보다는 집안일을 돌보는 관리인에 가까웠다. 저녁 식탁 위로 긴 한숨이 흘렀다. 서진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을 꺼냈다. 혜원 씨,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좀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혜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한 온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저 비난과 명령의 톤일 뿐이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해 보여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늘 그렇듯 거실로 나가 TV 뉴스를 틀었다. 혜원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초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부터 웃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잿빛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가죽 토트백이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립스틱 하나를 넣었다. 목도리를 두르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택시를 잡아타며 조용히 말했다. 서울역이요. 서울역 대합실은 늦은 밤이라 사람들로 듬성듬성했다. 혜원은 안내판을 바라보다가 부산행 KTX 22시 10분 출발이라는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부산. 젊은 시절 가족 여행으로 단 한 번 가본 도시.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만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표를 끊었다. 한 손에는 KTX 티켓이, 다른 한 손에는 떨림이 있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서진호의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오늘 밤만큼은 정혜원으로 살고 싶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정혜원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에 들어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KTX는 이미 대기 중이었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서 자신의 좌석을 찾았다. 창가 자리였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골랐다. 열차가 출발했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다. 마치 지난 세월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정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미친 짓일까?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가 다가왔다.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제 자리가 여긴가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빛이 보였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인사를 했다. 강도현입니다. 혜원은 약간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정혜원, 이에요. 그의 미소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남편에게서 잊어버린 미소였다. 열차는 속도를 높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여정이, 그리고 그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열차는 한강을 지나쳐 남쪽으로 속도를 높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둠이 창을 가득 채웠다. 정혜원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시작되었지만 무엇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다. 옆자리에 강도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부터 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눈을 감고 어깨를 기대기도 했다. 혜원은 그 조용한 태도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해주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도연이 입을 열었다. 서울, 자주 떠나시나요? 혜원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이 무척 평범했지만 그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이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다는 걸 들킨 기분이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냥 어디라도 가고 싶어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때가 있죠.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길 벗어나고 싶을 때. 그 말에 혜원은 작게 웃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도 이해하는 듯했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대신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게 편안했다. 잠시 후 도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간이 매점에서 산 작은 컵커피 2잔 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혜원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다. 손끝이 아직 차가웠다. 남편은 그녀의 손이 차가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단지 추워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커피를 건넸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일 때문에 부산 가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출장 겸 혼자만의 시간도 좀 가지려고요. 혼자만의 시간. 그게 가능하군요. 혜원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혜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엔 미술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 있어요. 전업주부죠. 미술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그림을 그리시겠네요? 그랬죠. 한때는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전업주부라는 말. 너무 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집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 텐데.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외의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녀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촉촉해졌다.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피했다. 아이들이 둘이에요. 하나는 유학 중이고 하나는 지방대학 다녀요. 집엔 남편이랑 저만 남았어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없이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도연 씨는 가족 없으세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며 작게 웃었다. 예전에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다른 사람과 떠났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이 스며 있었다. 힘드셨겠어요. 그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평생 외로웠을 수도 있겠구나. 에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혜원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럼 진짜 사랑은 어떤 걸까요? 도연은 웃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창밖으로는 이제 도시의 불빛도 사라지고 어두운 들판만이 지나갔다. 열차는 조용히 달렸고 안락한 진동이 몸을 감쌌다.
혜원은 어느새 고개를 기대고 있었다. 어깨가 도현의 팔에 살짝 닿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도 거부하는 마음도 없이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은 조용히 숨 쉴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 열차는 긴 터널로 들어섰고 창밖은 완전한 어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KTX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도 여전히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객실은 이미 대부분의 조명이 낮아져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창밖은 온통 검은 어둠뿐이었고 객차 안은 정막에 가까웠다. 낮은 진동만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혜원은 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있었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너무 편해서. 그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그 시선에 다시 눈을 피했다. 그 눈빛은 따뜻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그 안엔 어떤 계산도 욕망도 없었다. 단지 이해와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따뜻하다고 느껴진 게요. 혜원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연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그는 컵홀더에 놓인 빈 커피컵을 치우며 말했다. 지금 이 기차 안에 우리가 단둘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혜원은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랜 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묻어두고 살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살아있다는 기분이었다. 객차 뒤편에 아무도 없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 같이 가보실래요? 사람들 깨기 전에. 혜원은 당황스러웠다. 말없이 손가락을 꼬며 망설였다.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고 한치의 강요도 없었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객차 끝으로 향했다. 열차는 일정한 진동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고 발걸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맨 끝 좌석 근처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 도착하자 도연이 먼저 빈 좌석에 앉았다. 앉으세요. 혜원도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곳은 조명이 거의 꺼져 있었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공간 같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원 씨, 괜찮다면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진지했고 따뜻했으며 동시에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지는 순간 혜원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손끝에서 심장까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손이 있었구나. 손이 참 예쁘시네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혜원은 작게 웃었다. 그 말에는 웃음보다 쓸쓸함이 더 묻어났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다. 왜 그렇게 혼자 아프게 살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아픈 건 줄도.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요? 혜원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지금은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나 자신으로. 그 순간 도연이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혜원은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입술이 이마를 지나볼, 그리고 입술로 천천히 이어졌다. 그들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열차는 여전히 흔들렸고 객차 안은 고요했다. 두 사람의 호흡만이 어둠 속을 채웠다. 한참 후 혜원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녀는 도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사랑일까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밤, 혜원은 누군가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정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는 뜨기 직전에 부산역은 무거운 정적에 쌓여 있었다. 첫 기차가 도착하기 전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흐릿했다. 플랫폼에 내린 정혜원과 강도현은 말없이 걸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전날 밤의 감정이 고요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역 앞 벤치에 앉은 혜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 낯설미 위안처럼 다가왔다. 도현은 조심스레 물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역시 눈에 띄게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택시를 타고 바닷가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창밖으로 점점 밝아지는 하늘이 보였고 차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혜원의 마음은 묘하게 복잡해졌다. 카페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한적한 창가 자리에 앉자 도연이 따뜻한 라떼를 주문해 주었다. 커피 향이 퍼지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다. 혜원은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후회하세요? 도연은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 오히려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저는 지금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속마음을 고백했다. 무엇이 무서우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게요. 이 감정도 남편에게 들킬까 봐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게 될까 봐.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혜원의 말이 가볍게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원 씨,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절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언젠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이별처럼 들렸다. 그녀는 핸드백을 꺼내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2통. 모두 남편, 서진호였다.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다.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점점 화가 섞인 말투였다. 혜원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돌아가야겠어요. 그녀가 말하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 또한 이 감정이 현실의 벽 앞에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었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함께 해운대 바닷가로 향했다.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다 위에 퍼지며 그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빛을 드리웠다.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 순간이 평생 기억날 것 같아요. 나도요. 하지만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하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혜원 씨, 당신은 이미 변했어요.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나를 다시 느끼게 해줘서.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언제든지 내게 연락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는 명함 대신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자신의 번호를 보여주었다. 혜원은 그 번호를 조용히 저장했다. 하지만 이름은 저장하지 않았다. 단지 K라는 이니셜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혜원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제 밤을 떠올렸다. 손끝에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휴대폰을 꺼내자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도착하셨나요? 혜원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다. 답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잘 도착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녀가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죠? 혜원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력했다. 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우리가 넘은 선은 쉬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꼭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혜원은 눈을 감았다. 열차는 서울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싸늘한 눈빛, 의심 섞인 질문, 그리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현실. 하지만 그녀는 어젯밤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 밤은 단지 충동이나 외로움의 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눌려있던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혜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아내로, 엄마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K의 연락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그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그녀 내면의 변화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서울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혜원의 마음은 여전히 부산의 바닷바람 속에 머물러 있었다. 집은 예전처럼 조용했고 서진호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변함없이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혜원은 그 일상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은 신문을 보며 짧게 물었다. 잘 다녀왔어? 응.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을 붙이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랜 결혼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혜원은 휴대폰을 켜서 K라는 이니셜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열어보고 쓰다가 지우고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껐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며칠 후 혜원은 도연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잘 지내고 있나요? 그 단순한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크게 울렸다. 아무도 묻지 않던 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말. 그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잘 지내요라고 답했다. 그 뒤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혜원은 오랜만에 외출했다. 집 근처 카페가 아닌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다. 나무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한 것처럼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먼저 말했다. 혜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혜원 씨, 나는 욕심내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나에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혜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알아요. 나 역시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이고 엄마예요. 그 사실을 지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정혜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도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거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듯했다.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떠올려 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약속 같기도 했고 이별 같기도 했다. 혜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 손길에서 위로를 느끼며 동시에 더 큰 두려움도 느꼈다. 찻집을 나서며 그녀는 말했다. 오늘로 충분해요. 그날 밤으로도 충분했고 지금도 충분해요.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는 스스로를 지우지 마세요. 혜원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어쩐지 시원하고 자유로웠다. 집에 돌아온 혜원은 거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머리를 풀고 빗질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의 빛은 약해졌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메시지를 썼다. 만약 언젠가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때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메시지를 저장만 해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혜원은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철로를 따라 달리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언젠가 다시 내 삶의 기차에 오를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정혜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